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길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린이 주식특강. 두 번째, 정치예측. 세 번째, 남북통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번은 필수적으로 시청하시고요. 2번이나 3번은 선택적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알아듣지 못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켜놓고 드라이브 하던가 집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 전부터 구상하고 텍스트 만들고 몇 번을 반복해서 녹화를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이 내용이 반드시 실전적으로 효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이 되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클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 봤거나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나이는 이렇고요. 경력이 제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경제TV 1호 전속 전문가입니다. 제가 2001년부터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전속계약을 최초로 맺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리고 2006년까지 있다가 나왔습니다. 경력 이렇고요.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저는 적정 주가를 기술특허 취득했습니다. 그게 2015년입니다. 기술특허는 20년 동안 저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증권사나 경제TV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죠. 기술특허 갖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이 특허청 들어가셔서 제 이름 석자 쳐보세요. 나옵니다. 자, 주린이 주식특강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먼저 개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경력과 무관한 초보자를 저는 주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주식 투자자 90%가 주린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 그러면 5년 미만은 무조건 초보자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5년까지는 무조건 초보자예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주식 투자 1년, 2년 하는 애들이 전문가라고 나와서 깝치는 거 보면 정말 이건 젤렌스키보다 더 코미디언입니다. 정말 저처럼 주식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이제 어떤 대학 교수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하고도 좀 알아요. 주식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신뢰하고 또 인지도도 있는 분인데 그때 벌써 한 10년 다 됐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조카가 TV에 나온 거 보고 뒤로 넘어갔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알기로는 주식한 지 2년밖에 안 된 애가 경제TV에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예,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냐, 경력 있는 초보자라고 돼 있죠. 한 10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초보자가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생 초보자보다는 좀 더 알겠죠. 그런데 여전히 초보자입니다. 오래된 초보자죠. 그러니까
왜 초보자라고 말하냐? 남들 아는 거 알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이 모르는 걸 알아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5년 미만은 이건 생초보자고요. 10년, 15년이 됐는데도 물론 생초보자보단 많이 알지만 그냥 남들 아는 것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것도 초보자예요. 역시 주린이란 얘기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헛발질해가지고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원금 까먹을까봐 시드머니 날릴까봐 내가 얘기해 줄게요. 저는 주식 전문가를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모든 악행을 다 알고 있어요. 주식 경력도 엄청나고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각종 온라인에서 보면은 실시간 급등주 제공이라고 막 홍보하죠.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완전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 얘네들 수법은 이거예요. 실시간 급등주를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다 따요. 그 다음에 지들이 먼저 매수를 해요. 그 다음에 문자를 쫙 뿌려요. 그럼 막 달려들죠? 그럼 2, 3%딱 올라갈 때 딱 던져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 아무 말 없어요. 올라가잖아요? 자, 제 덕분에 돈 벌었죠? 유료회원 가입하세요. 이거예요. 완전히 이용당하는 거예요. 단타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번호 알려준 것밖에 없는데 돈 버는 정보를 계속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데 광고까지 해가면서 왜 사람을 모으겠어요? 미쳤어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본인이 아무거나 찍으세요. 그냥 실시간 급등주 준다는 거 이거 자체가 완전 이거는 엮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엄청 거덜나요. 맨날 이거 따라했다가 까먹고 따라했다 까먹고 급등주라고 했으니 빨리 안 가면 조급해지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실시간 급등주 무조건 피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날 위해서 돈 벌어주려고 하는지. 두 번째,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AI 자동 매매, 뭐 시스템 매매 신호 사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수가 지금부터 6개월이나 1년 동안 가잖아요. 어떤 시스템을 갖다 대도 어떤 AI를 갖다 대도 그냥 초보자가 아무거나 내질러도 돈 벌어요. 반대로 지수가 작년 6월 말 고점 7월 초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10개월, 아니 12개월 빠졌죠. 1년 정도 빠졌는데 그때는 어떤 AI나 시스템 갖다 대도 다 날려요. 그러니까 이 허상이에요. 허상. 완전 사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미련하게 막 한 달에 2, 300만 원씩 주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보자라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지수가 6개월, 1년 가면은 대부분의 8, 90% 종목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지수가 1년 내려가잖아요. 8, 90% 종목 다 떨어져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실패보다 성공 확률이 확실하게 높다? 왜 이걸 공개합니까? 왜 팔아먹어요? 지 혼자 하면 되지. 재벌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또 속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익률 대회 입사했다고 해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절대 믿지 마세요. 요즘은 조금 더 낮았는데 20년 전에도 그런 애들 많이 있었거든요.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특정한 종목을 혼자 또는 여러 명이 단합해갖고 저점에서 산 다음에 끌어올려주고 거기서 탁 던져요. 그런 식으로 몇 번 하면 수익률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문제가 많은 애들이죠. 또 하나 뭐냐. 제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대회 입장했던 애들은 많이 봤거든요. 롱런하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전해가지고 수익률을 억지로 만든 애들도 있지만 실제로 또 돈 번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냐? 방법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수익률 대회 나가면 입상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 롱런 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고수는 뭐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예요. 단기에 크게 벌 것 같지만 세상은 공평하거든요. 단기에 크게 날립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대회 입장했던 애들 얘기 듣지 마세요. 허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요. 특정한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품절주라고 그러죠. 거래 거의 없는 거. 그거 사가지고 막 여러 명이 도와줘가지고 고점 매도 몇 번 하면 올라가요. 그거 아니면 실제로 또 단타 막 쳐갖고 수익률 나는 애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 방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걔들 따라가면 거덜나요. 그 중에 성공한 애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롱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야구에서 보면은 정말로 통산 타율이 엄청나게 높고 오랜 시간 동안 높은 타율 기록하는 애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스트라이크 존에 있는 것만 때립니다. 반대로 하늘 반짝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마구잡이 스윙이에요. 그냥 버리고 뭐고 그냥 막 휘둘러요. 한 해는 반짝할 수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간접 투자 선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간접 투자는 우리가 펀드 가입한다 그러죠. 직접 투자는 내가 매매하는 건데 하나만 하던가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펀드만 하던가 둘 다 하면 얼마나 골 때리는 줄 아세요? 자, 나는 A라고 하는 종목을 샀어요. 그런데 내 돈이 들어가 있는 펀드에서는 그것도 팔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간접 투자했는데 그 펀드는 1000억이야. 근데 거기서 그 해당 종목을 1억 원어치를 사거나 팔 수 있잖아요. 반대로 내가 직접 투자를 또 1억을 하는데 역시 또 어떤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정말 코미디라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왜 부동산, 코인, 외환, 금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포트폴리오가 없잖아요. 그럼 주식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덜나요. 왜 그러냐? 작년 6월 25일 날 코스피 고점 찍고 올해 7월 4일 날 저점 찍었어요. 개월수로는 11개월이지만 거의 1년 1개월이지만 어쨌든 12개월 봅시다 그냥. 1년 동안 빠졌어요.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손이 나가요. 그래서 벌었던 거 싹 날리고 원금에서 또 까져요. 벌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거덜이 나버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고점 이후에 외환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었다니까요. 금에 투자한 사람도 어느 정도 벌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재테크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요. 주식, 부동산, 코인, 외환, 금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유기적으로 순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상승장일 땐 좋아요. 하락장일 때 손이 근질거려서 자꾸 나간다니까요. 제 말 듣고 보니까 맞죠?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이 좋을 때다. 거기 집중해. 이제 좀 불안하다. 놀긴 뭐하고 돈을 그냥 묵힐 수는 없으니까. 요번에는 외환. 요번에는 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꼭 주식하고 이제 꼭 일치하거나 반대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상황 받고 지금은 부동산 괜찮아. 그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이 5가지를 동시에 다 조언해 줄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와보라 그래요. 저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다 합니다. 저는 외환은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달러하고 유로 하거든요. 금은 이제 종이금이 있고 실물금이 있어요. 부동산도 전혀 모르질 않아. 이제 더 공부를 할 거고요. 코인은 하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결정적일 때 제가 경고를 내릴 겁니다. 제가 3월 18일 날 코인 사실상 경고문을 날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5월에 테라 박살났잖아요.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돈 벌고 싶으면요. 이 5가지를 다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만 하면요. 심리에 무너져가지고 조급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가집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작년 6월 말 대비 7월 초까지, 올해 7월 초까지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50은 양반이고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갔어요. 계좌 안 봐도 알아요. 제가 주식을 몇 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투자했다. 그러면 5천 남았으면 양반이고요. 2, 3천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1억을 예를 들어서 달러에 대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 10%, 많으면 15% 평가이익이에요. 돈을 벌었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1억인데 1년이 지났어요. 누구는 1억이 2, 3천으로 줄었는데 누구는 1억이 1억 1천, 1억 1,500이 됐어요. 시드머니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시드머니는 계속 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기회가 왔을 때 배팅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부동산도 강화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5가지를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 이거 평생 참고하세요. 실시간 급등주 이용당하는 거예요. AI 자동 매매, 시스템 매매 웃기고 있네. 숭일대회 롱런하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같이 한다? 바보 짓입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주식만 하잖아요. 결국은 망가져요.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서 시작해서 만 5년이 지났을 때 돈 버는 사람 딱 5%예요. 근거는 통계입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주식 투자를 지금 시작했어. 만 5년이 지났어. 근데 돈 버는 사람 체크해보면 딱 5명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감히 말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든 간에 쉽게 돈 번다고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쉽게 돈 버는 방법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전망이죠? 코스피 지수 예측해 드릴게요. 이미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보냈는데 올해는 서서히 올라가다가 내년에 급등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약속할게요. 현재 시점에서 뭐 8월이 될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유료연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가 끝났어요. 손해봤다. 나 때려 죽이세요. 물론 전제는 있죠. 내가 시킨 대로 했을 때.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해놓고 까먹으면 그건 내가 할 말 없는 거고. 올해 8월, 9월, 10월까지 11, 12도 뭐 늦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빠를수록 좋겠죠. 8, 9, 10이 왜 좋냐? 그만큼 더 싸게 매수하고 그만큼 더 수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 유료연을 했다. 근데 내년 상반기가 끝났다. 근데 나 손해봤다. 나한테 찾아와서 때려 죽이라니까요. 손해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크든 작든 벌어요. 혼조세가 되고요. 내년 하반기는 그러고 나서 여기서 폭등이 됩니다. 두고 보세요. 이미 구체적인 지수는 전달해 드렸어요.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입니다. 무료연들은 다 필요 없고요. 제 트위터만 보세요. 제 트위터에 매일 지수, 업종, 테마,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드려요. 제 트위터만 보세요. 제 트위터는 완전히 저는 이거는 주식 전용이에요. 제가 이제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약간 일상생활도 있고 주식도 약간 있어요. 유튜브는 당연히 이제 주식 위주죠. 근데 이제 실시간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이거는 제 트위터를 보면 이게 왜 그런지 아마 다 알 겁니다. 무조건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무료연들은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고 유료연들은 왜 유료연을 하느냐? 중기나 장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정확하고 압축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틀리면 의미가 없고요. 양아치들이 왜 양아치인 줄 아세요?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요. 중기, 장기 종목. 한 50개, 100개 될 겁니다. 도대체 뭘 갖고 있으라고. 근데 저는 장기는 최대 2개, 현재는 하나거든요. 중기는 최대 3개. 이거 갖고 계속 끌고 가요. 그 다음에 단기는 어떻게 하냐. 차트 좋은 종목이나 테마주 계속 짧게 1주나 2주 코스로 이제 단기 수익 냅니다. 이것 때문에 유료연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묻어놓고 홀딩하면 뭐하러 유료연 하냐고요.
그 다음에 파생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일방향과 양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지수가 빠졌다.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나라가 시가부터 약하거든요. 그럼 매수 저는 노립니다. 왜냐? 트렌드가 상승이니까 앞으로. 근데 세게 시작했다. 그럼 양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금요일에 저는 최고점에 매도 사인 내서 2포인트 먹고 다시 또 매수 들어가서 또 0.5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파생의 핵심이 뭐냐? 현물은 무조건 우리가 종목이라 그러죠. 상승만 해야 이게 수익이 나는데 선물 옵션은 안 그래요. 이제 옵션을 요즘 안 하는데 선물 같은 경우 상승하든 하락하든 방향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유로 회원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편하게 하세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홈페이지는 방문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평택 촌놈 쳐도 되고요. 502.co.kr 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꼭 하세요. 요거는 정말 트위터는. 뭐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카페 이런 거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건 상관없는데 이건 꼭 하시고요. 자, 현재 21분 지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식 분야고요. 주식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정치 통일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니아들은 계속 들으세요. 자, 이거는 평택촌노라는 매니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안희정과 박원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방식이 분석의 촉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신기가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 그러면 웬만한 사람 평균치보단 촉이 상당히 좋아요. 저 속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속아주는 거죠. 나 안 속아요. 일단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지능이 평범하진 않잖아요. 여태까지 5년, 10년 보면 절대 제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 지능이 아주 천재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냥 어쨌든 평균치보다 높아 지능이. 거기다 제가 굉장히 예리해요. 제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신기로 맞춘 것도 아니고 100% 분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하는데 딱 저한테 걸린 거예요. 실제로 2018년 약 4년 반 정도 됐죠. 2018년 1월에 제가 유료연들한테 얘기했어요. 안희정 정치생명 끝났다. 다들 뒤로 넘어갔어요.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 당시에 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이야. 그러니까 한 8개월 지났을 때인데 그 당시 또 안희정이 차기 대선 주자 1위였잖아요. 근데 내가 2018년 1월에 얘기했다니까요. 중순에. 3월에 뻥 터졌잖아요. 그 여자가 폭로하는 바람에. 내 눈에 그게 보였어요. 이거는 당시 유료인들 다 알아요. 박원순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얘기 안 하고 지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박원순은 더 끝났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더니 안희정은 제가 말하고 나서 한 달 반 뒤에 결국은 개망신당하고 들어갔다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박원순은 6개월 뒤에 죽었잖아요. 제 눈엔 보여요. 공통점은 뭐냐? 눈빛이 초점이 없었어요. 차이점은 뭐냐? 안희정은 완전 풀어진 사람이고 박원순은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저는 사람 보면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보이느냐? 저는 실제로 이제 무속인이나 역술인들이 저 만나잖아요. 그럼 그런 말 해요. 당신이 웬만한 법사보다 촉이 더 좋다고. 나도 알아요. 그랬어요. 근데 저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뭐냐요? 내 거는 잘 못 맞춰요. 나랑 관련된 건 나도 잘 못 맞춰요. 근데 그 촉이 아니라 제가 이 인지 구조가 좀 특수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찰력이라고 그러죠. 남들은 두세 개 관찰하고 넘어갈 거를 저는 8개, 9개, 10개를 딱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저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하고 머리싸움 하지 마세요. 져주는 것 뿐이지 작정하면 언젠가 가만 안 둬요. 어쨌든 왜 이 말씀드리냐, 이제 통일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데 최근에 또 한 명이 보였어요. 한 명이.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올해 안에 뭔가 또 일이 터질 겁니다.
재밌죠? 이걸 왜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망가진 거를 예측한 건데 뜰 사람도 보여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주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기 1년 전에 저 사람 출마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때가 2012년 대선에 그 당시 박근혜 후보한테 졌는데 저는 이미 2010년에 얘기했어요. 2010년에 초에 두고 봐라. 문재인 출마할 거다. 그때까지 문재인은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예상 밖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제 말대로 출마했잖아요.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뭐 현재까지는 보수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이재명이 그 올해 대선에서 출마할 거라고 저는 확신했었어요. 그 얘기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2018년에 얘기했어요, 제가. 좌파에서는 이재명이 아마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에 또 논란 얘기 해줄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죠. 직후죠. 그 당시 김무성 의원이 한동안 한 1년 반 가까이 한 15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차기 대선주에 1위를 달렸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저 사람 저 자리 못 지키고 추락할 겁니다. 결국 지금은 뭐 그냥 고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제 눈에 너는 아니야 그럼 그대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드러나.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언제 한번 탁 삐져나올 것 같다. 지금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남북 통일. 이거 정말 재밌어요. 제가 2019년 강연회 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2023년, 4년, 2025년까지 요 사이에 단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2025년에는 사실상 왕래가 시작되면서 법적으로는 통일이 된 게 아니지만 사실상 통일에 완전히 그 물꼬가 트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2019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 강연에 왔던 사람들은 다 증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2020년부터 유사한 전망이 막 쏟아져요. 저를 최소한 5년에서 10년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남의 거 베끼지 않아요. 남의 거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하다못해 뭐 무슨 윤석열 대통령 스승이라고 하는 천공 스님도 2020년에 얘기한 거예요. 나랑도 얘기하는 게 똑같더라니까. 5년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5년 뒤가 2025년이거든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나도 뒤늦게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한 놈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놀랐어요. 뭐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예지력으로 얘기했겠죠. 근데 뭐 다 내 걸 뱉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번에도 앞서갔네. 저는 다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2019년에 강연에 했던 내용 텍스트를 제가 자료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네, 증거 다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주식 부동산 외환에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주식은 중장기 대세 상승호고요.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어디가 뜨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디가 뜨고 그 다음에 외환에서는 당연히 한국 돈의 가치가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달러와 유로화는 어떻게 변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엔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가치가 계속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또 분석하고 있어요. 국제관계라든가 기타 등등.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럴 거야. 특이한 남자다. 특이한 거 맞아요. 한 1, 2년 된 분들은 알아갈수록 묘한 남자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5년 이상 넘은 분들은 확실히 알아요.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 정직하다. 정말 노력한다. 알아요.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 평택촌놈이 언젠가는 포텐셜이 뻥 터질 거라는 걸 알겠죠. 그냥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유료연을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더 좋고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항상 제 옆에 계시고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보다 짧죠? 지난번 37분 했는데 오늘은 31분에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